한반도에서 벌어진 청과 일본의 전쟁. 최소 3만에서 5만 명이 학살당했다.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전쟁.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보호권을 열강히 인정하는 일본 도쿄에서 발견한 오래된 음반 한 장. 1932년에 제작된 것이다. 음반에 담긴 노래 제목은 나팔소리, 안성도화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음반을 틀자 군가풍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가사 첫머리, 한국의 안성이 등장한다. 일본 군가의 배경이 된 안성천은 평택을 거쳐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이곳은 121년 전인 1894년 청나라 군과 일본군이 격전을 벌였던 현장. 지난 3월 일본인 역사학자 2명이 안성천을 방문해 답사했다. 일본의 아시아 침략의 戦争の最初の場所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実感できたということですね。これを制した日本軍は北上することが平壌や中国、新国へ北上することができたので、作戦的に有利になる第一の戦いであった。日清戦争が本格的に始まることになった。 1894년 7월 29일 일본군은 안성천 남쪽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군을 공격, 이들을 격퇴한다. 청일간 최초의 접전, 성환전투였다. 일본은 성환전투에서의 승리를 채색판으로 제작해 널리 알렸다. 전사한 나팔수의 영웅담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다. 이 나팔수가 바로 군가의 주인공이다. そのラッパ師がですね、単に銃弾を受けて死んだというわけではなくて、死んだ時もですね、ラッパを口から離さないでそのまま死んだという、報道が日本国内に伝わってですね、空軍の軍楽隊の隊員たちがですね、ある種それに感動して8月ぐらいには作ったと言われてますけれども、完成したものになりますね。軍歌っていうのは当時の国民がすごいナショナリズムに燃えてたこともあってよく売れたんですね。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나팔수 기쿠치 고헤이의 동상이 세워졌다. 태평양 전쟁 때 철이 부족해 동상을 녹였고 전후에 이 신사에 다시 동상을 세웠다. 죽을 때까지 나팔을 불었다는 극적인 허구는 그를 청일 전쟁 최초의 국민적 전쟁 영웅으로 만들었다. 道徳の教科書の中に木口小平がラッパを吹きながら倒れている姿が書かれて、小学校に行った国民はみんな木口小平の名前を知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愛国心をかきたれている日本帝国の優秀な兵士としての国民というものを育てる大きな素材になったと。 후쿠오카 다자 이후의 어느 건축물. 그런데 이 건물을 구성하는 목재 색깔이 서로 다르다. 낡은 목재는 청일 전쟁 때 일본군이 격침시킨 청나라 철갑함 정원호에서 가져온 것이다.
일본군의 포격으로 구멍이 숭숭 뚫린 정원함의 철판. 이를 정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일전쟁의 마지막 격전지였던 산둥반도. 위해 항에 정박돼 있는 대형 군함 한 척. 청일전쟁 당시 일본에 의해 침몰됐던 철갑함 정원함을 최근 복원한 것이다. 중국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당시의 함포도 그대로 복원했다. 중국 전역에서 관광객이 오고 있다. 갑오 전쟁이라 부르는 청일전쟁. 중국은 패배한 전쟁을 잊지 않고 교육하고 있다. 전함 복원만이 아니다. 당시 북양 해군 본부 건물을 복원해 갑오 전쟁 박물관으로 꾸몄다. 박물관에는 청일전쟁 때 침몰한 전함 제원호의 주포를 건져 올려 전시하고 있다. 청일전쟁 유적지는 중국 애국주의 교육의 산실이다. 지난해에는 청일전쟁 120주년 추모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중국 동해안의 전 해군이 이 기념식에 동원됐다. 모든 해군 함정이 일시에 경적을 울리며 청일전쟁 전사자들을 추모했다. 그리고 예포 발사까지 중국 해군은 최대한의 예우를 표했다. 패배한 전쟁을 대규모로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国力强大之后，经济起来之后，开始走向大海的时候，突然就想起了自己当年曾经摔倒过的那件事情。你那个东西不克服掉的话，因为甲午战争是包括陆地战场跟海上战场的，但是去年几乎全在说海军的事情跟海战的事情，这就凸显了现在海洋在中国的重要地位，也就是中国发展海军的一种就是一个雄心。那么你不把以前的失败弄清楚的话，克服掉的话，你是走不出这个甲午的阴影的。 청일전쟁의 전장은 한반도였다. 전주 박물관에는 전쟁의 성격과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골이 한 점 보관돼 있다. 그런데 이 유골의 아래쪽, 일본어로 쓰여진 문장이 보인다. 동학당 수교라는 뚜렷한 글귀. 이 유골의 정체는 무엇일까? 유골이 처음 발견된 곳은 일본의 홋카이도 대학. 이 대학의 문학부 인류학교실 표본 창고에서 발견됐다. 이곳이 유골이 발견된 곳이다. 유골은 책장 위 상자 안에 들어있었다. 북방 소수 민족 유골 등 5개의 다른 유골과 함께 발견된 문제의 유골. 유골 안에는 메모지가 들어있었다. 유골은 1906년 진도에서 수습했으며 수백 명의 동학당과 함께 죽은 수괴, 즉 동학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적혀 있다. 진도에 行われたその日本軍を中心にする殲滅作戦、それが書かれていたんですね。それで数百人が殺されて、そして指導者複数が晒し首にされて、でこの一つがその頭蓋骨だということ、そういうですからチャンフン、カンジン、ヘナム、それから珍道、これが一番最後の激しい殲滅が行われた場所、そういう史実が浮かび上がったわけですね。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은 동학농민군 토벌 작전도 함께 수행했다. 일본군에 쫓긴 동학군은 서남 해안의 섬 진도까지 몰렸다. 진도읍의 솔개제. 이곳에서 수백여 명의 동학군이 학살당했다. 일본군에 의해서 체포된 동학군. 이 가운데서 일부는 처형이 돼가지고 그런 시신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이제 버렸죠.
700~800명이 진도 전체에 죽은 것 같고 그 시체들이 아주 수년간 그대로 방치돼 있었거든요. 그 효수된 그 해골 하나를 가지고 일본으로 가지고 갔거든요. 지난 1996년 송환된 유골. 청일 전쟁의 서막과 결말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다. 1894년 5월 전북 부안의 백산. 마침내 동학 농민군이 봉기했다. 탐관오리의 학정을 견디다 못한 동학 교도와 농민들이 무장 봉기한 것이다. 보국 안민, 즉 나라를 어려움에서 구하고 백성을 편히하겠다는 기치로 봉기한 이들은 죽창으로 무장했다. 푸른 죽창만 빽빽이 보인다고 할 정도로 많은 수의 농민이 참여했다. 부패 관리를 탄원하던 자신의 아버지가 장살당하고 몇 차례의 탄원이 무의로 돌아가자 전봉주는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파죽지세. 동학군은 황토현에서 관군을 대파하고 5월 말 전주성에 입성했다. 전주는 이시왕조의 본향이자 서울로 가는 주요 관문이었다. 전라도 지역의 행정, 군사, 경제의 핵심 지역이었고 조선 왕조의 발상지인 전주를 동학군이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조선 왕조로 보아서도 대단한 충격이었고 위기에 처한 조선 조정. 관군의 힘만으로 동학군을 제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조선은 외국군의 도움을 청한다. 청나라에 구원을 요청한 것이다. 타성이 있었지 않나 생각돼요. 우선 1882년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민씨 정권의 권력을 회복시켜줬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 때도 똑같이 그랬지요. 그 10년 뒤인 1894년에 역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은 예전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청나라는 오랜 속방인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한다. 최고 실권자 북양 대신 이홍장의 결정이다. 1894년 6월 9일 텐진의 대고항을 출발한 청나라 병력이 아산의 백석포에 상륙했다. 지금은 간척으로 드넓은 농지가 조성돼 있는 백석포. 그러나 100여 년 전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지형이었다. 백석포는 그 유명한 그 조선 후기에부터 많은 배들이 드나들었던 포구입니다. 저 앞에 아산만 입구 쪽에서 큰 배에서 작은 배로 옮겨 탄 청나라 군대들이 여기에서 배를 대고 그 당시 그 동원된 인부들이 업어서 상륙을 시켰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조선의 사태를 예의주시하던 일본은 청의 조선 파병 첩보를 입수했다. 청군이 출병하기 전엔 1894년 6월 5일 대본영을 설치했다. 전시 최고 군 통수기관인 대본영. 일본 역사상 최초로 설치된 것이다. 戦時大本営、つまり戦争の時に置くのが大本営という陸軍と海軍を統一して指導する、そしてその最高指揮者は天皇であるという、そういうシステムが大本営なので、それまで置かれた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それを置いたということは、すでに戦争を陸軍と海軍を統一して指導して進めるという意思の表れでもあり、その時点で日本政府は日清戦争を決意したと。 대본영을 설치한 일본은 청나라보다 먼저 병력을 조선으로 출동시켰다. 조선의 요청은 없었다. 오토리 공사가 이들을 이끌었다. 뒤이어 대본영의 명령을 받은 본대 제9 혼성여단이 인천에 상륙했다. 일본군이 인천에 들어온 날짜도 6월 9일. 청군이 아산에 상륙한 바로 그날이었다. 이제 조선에는 동학군, 청군, 일본군 등 세 세력이 대치했다. 바야흐로
국제전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전주성을 차지하고 있던 동학군이 정부와 화약을 맺고 철수를 한 것이다. 국가 위기가 이제 초래됐죠. 그것을 안 동학군들이 이건 우리의 본의가 아니다. 그러니 외세를 한국에 조선에 출병한 일본군이나 청군을 주둔할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관군과 화약을 맺게 되죠. 파병의 명분이 사라지자 청은 일본에 동반 철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청의 요구를 거부하고 병력을 증파했다. 히로시마 옆의 우지나 항에는 당시 병력을 수송하던 철로가 그대로 남아있다. 청나라군의 파병이 정체되던 시기에 일본은 이곳을 통해 8천여 명의 병력을 증파했다. 이처럼 일본이 끈질기게 병력을 파견한 이유는 무엇일까? 8,000명 이상의 혼성여단을 파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청과의 전쟁을 의식한 행동이었다. 대략 한성 부근에서의 그 충돌 내지는 평양이나 만주 지역 일부 지역에서의 국지전을 벌여서 승리로 이끌게 되면 아마도 청나라가 강화를 요청해 올 것이고 강화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한 형태로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1890년 야마가타 아리토모 당시 수상은 일본 본토는 주권선, 한반도는 일본의 이익선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특정 국가가 한반도에서 배타적인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을 경우에는 일본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저지해야 하고 그만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대규모 군비 확장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가 있다. 제1한인역사자료관장인 강덕상 교수. 일본 시가현립대학 교수 출신인 그는 대표적인 제1한국인 역사학자다. 그가 꺼내놓은 일본의 지폐 2장. 이것이 일본에서 처음에 나오는 지폐입니다. 최초로 나오는. 모델가 없었어요. 메이지 유신 이후 발행된 지폐. 그런데 그 모델이 고대 한반도를 침략했다는 일본 신화 속의 인물 진구왕후다. 지폐란 것은 그때 국가의 의사 그거를 그 지폐에 나옵니다. 미국, 아메리카 이거는 링강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조선은 옛날 자기 나라에 들어간다. 그 인식이 있어요.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허구의 사실을 그린 그림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야기와 채색판화도 인기를 끌었다. 청일전쟁 개전을 앞둔 마지막 걸림돌이 있었다. 상해, 홍콩 등 아시아의 관문을 차지하고 있던 영국과 한반도 북쪽의 러시아다. 특히 러시아의 견제는 일본을 긴장시킨다. 주 일본 러시아 공사가 직접 일본군 철수를 요구한 것이다. 무츠 외상이나 이토 수상이나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응은 예상 밖이었다. 조선 침략 의사가 없으며 내란이 진정되면 철수한다고 러시아의 요구를 일축한다. 러시아도 일본의 침략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 발 물러난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두고 일본과 경쟁했고
일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했던 러시아. 그런 러시아가 왜 순순히 물러났을까?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군사력을 극동 지역에 결집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청일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마 만주 지역으로까지는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호전주의에 대한 약간의 저평가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러시아가 개입을 포기하면서 일본의 걸림돌은 없어졌다. 일본 규슈의 사세보항. 지금도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의 주요 군항이다. 1894년 당시 이곳에는 일본의 연합함대가 집결, 대기하고 있었다. 7월 19일 이 연합함대의 대본영으로부터 명령이 하달됐다. 조선의 풍도와 안면도를 점령하고 청나라 함대를 격파하라는 명령이었다.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던 1894년 7월 23일 조선의 정궁 경복궁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일본군 보병 제9여단 21년대 병력이 신야의 경복궁을 습격한 것이었다. 궁궐수비대가 대항했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왕궁을 점령한 일본군은 고종을 인질로 잡았다. 일본 측 기록에는 조선군과의 우발적 충돌로 어쩔 수 없이 왕국을 점령했다고 기록돼 있다. 조선군이 먼저 경복궁 주변을 지나던 일본군을 공격했고, 이에 일본군이 조선군을 물리치고 조선 왕궁을 지켰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이런 주장을 뒤엎는 자료가 남아있다. 후쿠오카 현립도서관. 많은 사료 중에 청일전쟁과 관련된 기록도 보관돼 있다. 그 중에 하나, 일청전사의 초안들이 원본 그대로 남아있다. 초안에는 경복궁 습격 사건이 조선 왕궁에 대한 위협적 운동 계획으로 돼 있다.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계획된 사건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경복궁 습격을 위한 일본군의 부대 배치, 이동 경로 등도 자세히 기록돼 있다. 또한 일본군이 왕궁으로 들어가 조선군을 쫓아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 국왕을 감금했다고 했다. 이를 나중에는 옹위, 즉 보호했다고 기록을 고쳐두고 있다. 日清戦争の最初からそういうことやってんだから、しかもそういうことを日本政府はあるいはその日本軍部はずっと情報を隠していたんですね。福島のその日清戦争の草案でそれは非常にその詳細に、しかも系統的に明らか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日本政府はいまだにそういうことを現代の安倍内閣も認めようとしないですね。 문서는 경복궁 습격 사건의 전개 과정을 자세히 보여준다. 일본군이 맨 처음 왕궁 진입을 시도한 곳은 경복궁의 서쪽문인 영추문이었다. 작전은 7월 23일 0시 30분에 시작됐다. 일단의 일본군들이 경복궁 담을 넘고 영추문을 깨뜨렸다. 조선군의 격렬한 저항을 제압한 일본군은 곧장 고종의 침소로 난입, 인질로 잡았다. 일본군 대대장은 고종 앞에서 칼 뽑아드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그리고 일본이 청나라 군사를 몰아내주기를 원한다는 공식 문서를 일본에 보낼 것을 조선 조정에 강요했다. 조선의 철수 요구를 명분으로 청나라군을 공격, 전쟁을 일으키려는 목적이었다. 世界の列強が認めるような明白なその開戦理由というのは持たなかったんですね。清国の兵隊を朝鮮の領域の外に追い出してくれということをこの
日本政府にこのお願いさせるという。でそうすると日本政府は朝鮮政府はそう言ってんだから新国軍を追い出すために戦争しますというその口実ができるんですけど 경복궁 습격 이틀 뒤인 1894년 7월 25일 이른 아침 서해 풍도 앞바다에서 본격적인 해전이 벌어졌다.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던 청나라 전함 2척을 일본 연합함대 소속 전함 3척이 공격한다. 당시 일본 전함 나니와호의 지휘관은 도고 헤이하치로 그는 9.1 러일 전쟁의 영웅이 된다. 포격을 당한 청나라의 전함 광을호는 현장에서 침몰했다. 수송선 고승호 역시 격침당했고 물에 빠진 천여 명의 청군도 사살당했다. 육지에서는 인천의 일본 육군 4,000명이 남하, 성환에서 청나라 군과 격전을 벌였다. 본격적인 육상 전투. 7월 29일 일본군이 안성천을 건너서 진격한다. 안성천 남쪽의 3,500의 청나라 군은 500여 명의 전사자를 남기고 평양으로 패주했다. 청군이 여기서 이 전투에 들판 전투에서 망했기 때문에 청망이뜰이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청망이뜰 하면은 이 지역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ドンファの戦いを勝利したというのと、それからプンド沖海戦に勝利したというのは大本営に届いて、で大本営は、これで平壌を抑え、そして新国まで攻め込んでいく作戦が遂行できるという、自信を持ったと思います。 풍도 해전과 성환 전투가 끝난 후 일본은 청나라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다. 청으로부터의 조선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청이 조선에 대해서 너무 잘못한 일이 많아서 우리가 도와주러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것은 조선에서 원하는 것과도 아니고 사실과도 다른 내용입니다. 대의 명분을 자기 식대로 만든 겁니다. 한반도에서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 조선 정부는 무력했다. 왕궁을 점령한 일본은 흥선 대원군을 복귀시켰다. 대원군은 나름의 대책을 세웠다.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군에게 밀서를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대원군은 동학군한테도 밀서를 보냈다. 동학군이 다시 봉기하여 일본군과 맞서 싸워달라는 내용이었다. 동학농민군에게 재봉기하도록 해서 일본군을 내쫓도록 요구하고 전교년 유생들에게 의병을 봉기시켜서 일본군과 싸우도록 합니다. 셋째는 청나라 군대에게 일본군을 내쫓아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죠. 평양에는 청일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파견된 청나라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성환 전투 이후 파죽지세로 북상한 일본군은 평양의 청나라군을 하루 만에 격파한다.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 된 평양 전투. 13,000의 청나라군은 전사 2,000, 부상 4,000, 그리고 500여 명의 포로를 남긴 채 참패했다. 그렇다면 청군 참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당시 일본군의 주력 개인 화기는 무라타 소총. 이 소총을 1년에 3만 정 이상 생산해서 외국산 소총을 대체했다. 일본 육군 모두가 이 소총을 사용했다. 일원화된 무기 체계로 총탄 보급과 관리가 쉬웠다. 일본군은 신식 무기로 무장한 잘 훈련된 정규군이었다.
モーゼルはあり、やっぱり古いのは火縄銃があり、あとは槍とかそういう兵器が雑多なので、銃弾の補給とかにはやっぱ困難を生じたという話は聞いてます。村田はいわゆる全員が同じような銃を持つので、弾薬の補給とかはそんなに複雑性がないので、やっぱり補給面でやっぱ中国はそういう点では苦しんだというふうに私は聞いてます。事实上，清军步兵的武器是要好于日本人的，因为我们有连发步枪。什么叫连发步枪呢？一次可以放好5发或者更多发子弹，而日本基本都是单发步枪。但问题是，清军训练也很成问题，他们的射击很多时候是不瞄准的，弹药消耗量每一场都比日本人大，但打不死几个日本人。 평양 전투 직후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 해전이 벌어진다. 압록강 하류 서해에서 이른바 황해 해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중국 단둥시의 대록도 앞바다. 1894년 9월 17일 청나라 북양 함대와 일본의 연합 함대가 이 바다에서 일대 회전을 벌였다. 일직선으로 항해하던 청나라 북양 함대는 일본 함대를 발견하자 횡사다리꼴로 진형을 바꾼다. 일본 함대는 일직선 진형인 단종진을 유지한다. 청해 북양 함대는 7,000톤급의 거함 정원호와 진원호 등 12척의 전함으로 구성됐다. 일본은 4,000톤급의 요시노호와 나니와호 등 10여 척의 연합 함대였다. 近代的な艦隊同士がですね、ぶつかって戦争の決定に関わるような結果をもたらしたという意味で世界で初めての海戦なんですね。 횡사다리꼴 진영의 북양 함대와 단종진의 일본 연합 함대 사이에 치열한 포격전. 청해 북양 해군은 범선 시대의 전술을 고집했다. 일본 함대는 빠른 속도를 이용 북양 함대를 포위하고 속사포로 포격을 가했다. 청의 거대한 철갑함은 일본 전함을 따라잡기엔 너무 느렸다. 포의 발사 속도도 일본에 밀렸다. 청나라 순양함 5대가 침몰했다. 아시아 최대의 철갑함 정원과 진원도 대파됐다. 일본은 배 2척이 대파됐지만 한 척도 격침되지 않았다. 아시아 최강이라던 북양 해군의 참패였다. スピードと、速射砲という2つの要素がですね、いかに重要かということが、証明されたんだと思いますね。大体において蒸気海軍というかそういう新型海軍では一列で単従陣ですね、一列で戦うっていうのが一番ベストであろうということも世界の海軍が認識して、それ以降大体世界中の海軍は日本の海軍の行動に倣った戦術を考えるようになりますね。 풍도 해전과 황해 해전의 압승, 그리고 성환과 평양 전투의 승리. 일본은 한반도를 넘어 만주를 침략하기 시작했다. 연이은 승전 소식은 각종 매체를 통해 퍼졌고 일본 국민은 열광했다. 와세다 대학의 박물관, 청일 전쟁의 승리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자료가 전시 중이다.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기였던 환등기. 일본은 환등기를 이용해 전쟁 승리를 전국에 전파했다. 당시 상영됐던 슬라이드 필름들도 대거 전시돼 있다. 필름에는 당시 전황들이 매우 정교하게 묘사돼 있으며 고종도 등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환등기를 이용 전국의 극장에서 청일전쟁 상황을 상영했다. 각종 매체의 전쟁 보도는 일본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켜 나갔다. 여기에도 만들어진 전쟁 영웅 안성천의 나팔수가 등장한다. 上映するだけではなくて、例えば音楽がついたり歌を歌ったりということでかなり盛り上がった。で観客も単にスライドを見ているというよりは
拍手をしたりとか、足踏みをしたりっていうふうなことをし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ます。教育の中の一環として日清戦争のことを教えるっていう文脈でも使われたんですね。一つのその愛国心を高めるようなものとして使われたというのも一つ事実としてあると思います。 이렇게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그 무렵 조선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충주 박물관에 남아있는 비석 조각. 전투에서 죽은 일본군 전사자 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들은 동학군과의 전투에서 죽었다. 청일 양국이 전쟁을 시작하자 동학농민군이 다시 전국적으로 봉기했다. 동학 2차 봉기였다. 2차 봉기의 기치는 척양, 척외. 전봉주는 우에세, 특히 왕궁을 공격한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봉기한다고 천명했다. 동학군은 일본의 통신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은 부산에서 의주까지 통신선을 개설했다. 동학농민군은 이 통신선을 전국 곳곳에서 공격, 절단하기 시작했다. 동학군의 습격으로 일본군이 죽기도 했다. 日本の大本営が出ていて電信線で全体を指揮してますからね。でそれが切れるということを非常に日本は恐れてるんですね。物資の輸送路としてそれも重要ですよね。日本軍は鴨緑江を越えて中国領へちょうど入りますからね。日本軍のその公式戦史にも書いてありますけども、日本軍の兵隊戦が非常に滞るんです。 동학군의 통신선 절단에 일본의 전쟁 수뇌부는 큰 위협을 느꼈다. 그들의 대응이 진중일기에 그대로 남아있다. 일본 최고 수뇌부의 결정은 동학군 사륙이었다. 東北農民軍討伐はことごとく殺せという命令は日本の広島の大本営から川上総六から出ていますから日本のトップから出されている。それからそういう神戸第19大隊を派遣するという命令は伊藤博文ですね。 1894년 11월 마침내 동학군의 운명을 가른 우금치 전투가 벌어진다. 동학군은 이 우금치를 돌파, 공주를 거쳐 서울로 진입하려 했다. 농민군 한 5만 명이 공주의 산줄기 능선을 포위를 했고요. 그 중에 바로 이 우금티에서 이 고개를 넘고자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에는 전봉준과 공주 창의소 의장 이유상 이하의 만여 명이 공격을 했고요. 일본군 후기보병 19대대 이중대의 200여 명과 광군 2천여 명이 이 고개를 방어하게 됩니다. 전투는 나흘간 계속됐다. 동학농민군은 끈질기게 공격했으나 200여 명의 일본군 방어선을 뚫지 못했다. 오히려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이 일본군 총탄 앞에 목숨을 잃었다. 그렇다면 수만 명의 동학군이 200여 명의 일본군에게 패배한 원인은 무엇일까? 당시 동학농민군의 무기는 화승총. 일본의 근대식 소총에 비해 성능이 크게 떨어졌고 이마저도 절대 부족했다. 일본군 한 명이 동학군 200~300명을 상대할 수 있었다고 당시 신문은 전한다. 동학군들의 무기는 기껏해야 농기구, 죽창, 아주 일부 동학군들이 이제 화승총이라고 하는 나가는 거리는 뭐 잘해야 25m, 30m 상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만 명의 농민군이 200명밖에 안 되는 일본군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전장은 중국 본토까지 확장됐다. 요동반도의 끝자락 여순. 청일전쟁 당시 중국 북양 해군의 기지로 일본군은 대련을 거쳐 이곳 여순을 공격했다.
당시 여수는 구신문의 대포와 만여 명의 육군이 방어하고 있었다. 이홍장은 여순 군항을 건설해 해군 기지로 만들었고 북양 해군을 육성했다. 1894년 11월 21일 일본군은 여순을 공격하고 단 하루 만에 점령한다. 중국군은 1000여 명의 사망자를 남기고 무기를 버린 채 도망갔다. 他经常性的一个人在自己的屋子里大哭，哭到不成样子，说平壤丢的时候大哭，又哪里旅顺丢的时候大哭，就一个人在屋里就嚎啕大哭，但他没有办法来解决这个局面。 뒤이어 참극이 벌어졌다. 여순의 만충묘. 일본군이 살해한 중국인들을 매장한 무덤이다. 여순을 장악한 일본군은 3일 동안 대량 학살을 자행했다.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죽였다. 일본군은 포로를 남길 의사가 거의 없었다. 살아남은 중국군 포로는 232명이었다. 일본군의 만행은 국제적인 사건으로 비화, 세계 여론의 맹비난을 받았다. 당시 미국 신문은 일본군이 여성과 어린이도 마치 사냥하듯 학살했다고 보도했다. 이 예순 지역 외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순환당했는데 예컨대 금주 지역에서도 곡시 가문에서 10여 명의 어린 아이들이 부모들과 같이 일본군이 그 학살을 외면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웅물에 투신해가지고 자살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이 고증에 의하면 예순에서 학살당한 중국인들은 2만 명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추산하는데 그 통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일 전쟁은 일본군의 민간인 학살로 귀결되고 있었다. 동학 농민군에 대한 토벌이 벌어지던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충남 태안의 교장바위. 이곳에서 동학 농민군이 학살당했다. 너 실탄이 아깝다고 개머리파이로 막 그냥 머리 막 여다 놓고 그냥 막 직졌어. 예? 직지고 총 개머리파이로 패다가 안 되면 이 나무 장도 있다면 비어가고 뭐 몸뚱이로 막 때려 죽였어요. 장형, 예? 집행이 장자. 엄청나게 많이 죽었지요. 여기서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여기서 막 그냥 시산 세례가 됐어요. 예? 그냥 여기 그 피가 막 그냥 막 줄줄 흘렀어. 그러니까 이게 빨개졌지 그냥. 태안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사무실. 이 지역 동학농민군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동학군 후손들을 찾아다니며 받은 증언도 기록해두고 있다. 자료에는 토벌 당시 동학군의 사인이 적혀 있다. 작두로 목을 잘랐다는 증언,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화형에 처했다는 증언도 있으며 사병제가 함께 생매장 당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충청도 내포 지역에서는 최초로 동학혁명 기포한 곳이 우리 태안 방갈리예요. 원암 문원덕 선생님께서 1960년대부터 7개면을 다 발로 가가오 방문하면서 그 후손들을 찾아서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희생자 후손들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추모식은 1965년 처음 열렸다. 동학군 학살에 대한 또 다른 자료가 일본에 있다. 일본 야마구치현 문서관. 동학군 토벌 당시 후비 보병 19대대를 이끌었던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의 일지가 남아있다. 이들 중에는 조선 관군이 미나미에게 보고한 서류들도 있다. 조선 관군도 일본군의 지휘를 받았던 것이다. 보고서 기록 중 일부.
나주에 동학군 수만 명이 모였다는 동향 보고와 함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 동학군 학살에 대한 기록도 있다. 학살은 전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자행됐다. 해마다 음력 1월 14일 장흥에서는 14가구가 같은 날 함께 제사를 모신다. 동학혁명 보구관민 적양척에 오리척결 봉곤 개혁 이국 중정 모두 같은 날 목숨을 잃은 동학군들이다. 동학에 이제 전부 가담하신 분들이 이제 폐전이 되고 잡혀가고 그래가지고 벽사에 가서 처형을 되니까 그때 이제 모두 한날 저녁에 많이 잡혀가가지고 처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억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후손이나마 조금 유한이 되게끔 그렇게 하루 저녁에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된 겁니다. 1894년 12월 3만여 명의 동학군들이 이곳 장흥의 석대들에 집결했다. 우금치 패전 이후 쫓기고 쫓긴 동학군들이 최후의 저항선을 설치한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전투였다. 수천여 명의 동학군이 일본군과 조선 관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확인된 전사자는 400여 명, 나머지는 외지인들이라 확인할 길이 없었다. 화형을 시킨다거나 불살라 죽인다, 그리고 이제 목매달아 죽인다, 더 나아가서는 말에 그냥 매달아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정말로 어떤 차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겠죠. 일본은 동학군이 러시아 접경인 함경도까지 북상하고 이를 빌미로 러시아가 전쟁에 개입하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했다. 그래서 동학군들을 먼 서남 해안가로 몰아갔던 것이다. 살아남은 동학군들은 바다 건너 진도까지 쫓겨갔다. 당시 동학에 가담했던 이의 후손들. 이들은 사실을 숨기고 살아야 했다.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족보까지 없애며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해야 했다. 동학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처형당한 후로는 형제끼리도 전부 그 은둔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서로 이렇게 친척된다는 소리도 않고. 성씨를 전부 갈아가지고 박씨가 아니고 김씨로 이씨, 김씨 전부 이런 성을 갈아갖고 생활을 했다. 그런 소리는 이제 자주 듣고. 일본은 청일 전쟁을 문명과 야만의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조선을 안고 중국의 문명의 탄환을 쏘는 일본. 전쟁은 중국과 조선에서의 학살로 마무리됐다. 청일 전쟁은 한국과 청나라와 일본이 펼친 전쟁이다. 전쟁 초기 일본의 전쟁에 대한 인식이었다. 그래서 일청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물도 제작했다. 청나라에서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한청일 전쟁을 제목으로 한 기록물은 나오지 않게 된다. 전쟁이 끝난 뒤 만들어진 청일전쟁 놀이판. 주사위나 유출 던져 나온 숫자대로 일본군이 진격, 조선과 중국을 점령하는 땅 따먹기 놀이판이다. 여기에도 일청한 전쟁으로 표현돼 있다. 일본 신국韓国の戦争、この戦争始まった時は韓国と戦争始まったということを認識してたと。そう終わる時には韓国の戦争はなくなっちゃったわけですよ。新国が韓国をいじめてるからそれを助けるための
義の戦争だと、正義の戦争だと、これは世界に宣伝して日本はアジアの大変素晴らしいそういう国なんだということをこう言い出すわけです。で겔마니 한국 사람이 죽어야 되나? 한국 사람 피해자 몇만 명, 일본 몇천 명, 또 중국 사람 몇만 명.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청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났다. 청나라 북양 대신 이홍장은 직접 일본으로 건너갔다. 1895년 4월 17일 이홍장은 일본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다. 패전국 청나라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청은 대만, 행호열도, 요동반도를 일본에 넘기고 배상금 2억 량을 일본에 지불하기로 했다. 经过甲午战争之后，这个亚洲的国际秩序发生了根本的变化，就中华帝国衰落了。那么在亚洲兴起了一个新的国家，就是日本。那么日本呢，一开始是想和列强共同瓜分中国。 일본은 이후 서구 열강과 함께 제국주의 세력의 일원으로 중국 분할에 가담한다. やはり、大きいのは、アジアに対する蔑視というのが、始まった。軍事力によって、国の運命を切り開く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最初の試みで、知ってしまったわけで、それが、1945年まで続く日本の長い50年戦争というものをもたらした、理由だと思います。 이홍장과 이토 히로부미가 조인한 시모노세키 조약. 그런데 이 조약에 뜻밖의 조항이 담긴다. 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 청나라는 조선이 완전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실린 것이다. 조선을 배제하고 청과 일본이 조선의 지위를 합의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선의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야말로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청나라에 대신해서 일본이 앞으로 조선을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으로 중화 질서를 무너뜨린 일본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다. 전쟁을 통해 중국을 한반도에서 밀어내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무렵 또 하나의 변수가 북쪽으로부터 등장하고 있었다. 바로 러시아였다.